안녕하십니까. 코로나19 통합 뉴스룸입니다.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13명 늘었습니다. KBS 재난방송센터 연결해서 그래픽과 함께 코로나19 상황 점검해 보겠습니다. 이혜진 기자, 코로나19 확진자 현황부터 정리해 주시죠. 네, 국내 누적 확진자 수는 11,050명입니다. 방역당국이 오늘 0시 기준으로 집계한 수치인데요. 어제보다는 13명이 늘었습니다. 사망자는 추가로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치료가 끝나서 격리 해제된 사람은 전체 90% 수준입니다. 그리고 현재 격리 중인 사람은 900명입니다. 신규 확진자를 자세히 보겠습니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5명으로 가장 많습니다. 경남이 2명이고요. 그리고 대구와 대전에서 각각 1명의 신규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검역은 4명입니다. 유형별로 보면요. 해외 유입이 7명이고 국내 지역 발생이 6명입니다. 지난주에는 이태원 클럽과 관련된 감염으로 국내 지역 감염이 많았는데요. 어제에 이어 오늘도 국내 발생보다 해외 발생이 많은 상황입니다. 이태원 관련 확진자가 발생한 지 일주일이 지나면서 확산세가 다소 약해진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태원 클럽과 관련해서 4차 감염까지 이뤄져 우려가 계속되고 있죠. 네, 이태원 클럽 관련 확진자는 하루 20명 안팎으로 계속해서 증가했습니다. 어제 0시 기준으로 162명으로 확인이 됐고요. 오후에 방역당국의 공식 발표가 나올 텐데 지자체 속보에 따르면 오늘도 전날보다 적은 숫자이긴 하지만 증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문제는 관련해서 4차 감염까지 이뤄졌다는 점입니다. 이태원 클럽 확진자와 같은 노래방을 방문한 사람에게 2차 감염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또 이후에 2차 감염자와 같은 노래방을 방문한 사람들에게서 3차 감염이 발생했습니다. 2차와 3차 감염이 공통적으로 노래방이라는 공간에서 발생한 건데요. 방역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고 좁고 밀폐된 공간에서 침방울이 많이 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3차 감염자에 의해서 1명이긴 하지만 4차 감염도 발생한 상황입니다. 지금까지 확인된 감염 경로를 분석해봤더니 클럽을 직접 방문한 경우가 88명이었습니다. 나머지 74명은 클럽 방문자와 접촉을 통한 감염으로 전체의 46%를 차지했습니다. 오늘 국내 신규 확진자 수가 줄어들긴 했지만 안심할 수 없는 이유입니다. 이태원 클럽 관련 확산이 이번 주말이 고비입니다. 다중이용시설 방문이나 종교활동, 모임 등을 가급적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재난방송센터에서 KBS 뉴스 이혜진입니다. 들으신 대로 서울에서는 이태원 클럽 관련 확진자가 93명으로 늘었습니다. 또 재난지원금은 내일부터 시작됩니다. 홍진아 기자입니다. 서울에서 어제 이태원 클럽 관련 확진자가 3명 더 나왔습니다. 노원구는 홍대 주점을 방문했다가 감염된 확진자의 직장 동료인 공릉 이동에 사는 44살 여성과 이 여성과 함께 생활한 19살 딸이 어제 확진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송파구에서도 이태원 클럽을 다녀온 확진자의 직장 동료인 문정 1동에 사는 27살 남성이 확진됐습니다. 또 멕시코에서 입국한 송파구에 사는 22살 여성이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현재까지 서울 확진자 가운데 이태원 클럽 관련은 93명, 해외 접촉 관련은 262명입니다. 한편 내일부터 긴급재난지원금 방문 신청이 시작됩니다. 지역사랑 상품권, 선불카드 신청을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받습니다.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지자체 홈페이지나 긴급재난지원금 신청을 위한 별도 홈페이지로 온라인 신청도 받습니다. 원칙적으로는 세대주가 신분증을 지참하고 방문해야 하지만 세대원이나 대리인이 위임장을 지참한 경우 대신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은 공적 마스크 판매처럼 세대주의 출생 연도 끝자리에 따른 요일제가 적용됩니다. 지역사랑 상품권, 선불카드로 받는 긴급재난지원금은 물량이 부족하지 않으면 신청 즉시 지급됩니다. 8월 31일까지 사용해야 하고 그때까지 사용하지 못한 지원금은 소멸합니다. 종이 형태 지역사랑 상품권은 사용기한이 5년이지만 정부는 8월 31일까지 사용하도록 권고할 방침입니다. 앞서 온라인 신청을 받아온 신용체크카드 충전도 내일부터는 각 카드사 연계 은행 창구를 통해 방문 신청할 수 있습니다. KBS 뉴스 홍진아입니다.
충북 청주 용정동에 거주하는 38살 여성 김모 씨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김 씨는 어제 확진 판정을 받은 청주 30대 주부의 언니로 밀접 접촉자로 분류된 뒤 진단 검사를 진행한 결과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김 씨는 지난 13일 동생과 미용실을 방문했고 이틀 뒤 미열 증세를 보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요가 강사인 김 씨는 그동안 자신의 집이나 수강생 집을 찾아 요가를 지도했으며 접촉자는 현재 3명 정도로 파악됐습니다. 정세균 국무총리가 취임 후 처음으로 KBS 1호 진단에 출연해서 단독 대담을 했습니다. 정 총리는 3차 추경은 1, 2차 추경보다 규모가 크지만 세출 조정으로 국채 발행을 최소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조지영 기자입니다. 정세균 총리는 이태원 클럽발 코로나19 확진자 증가 추세가 안정화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때문에 돌발 상황이 없다면 다음 주 고3 개학을 시작으로 초중고생들의 개학도 예정대로 이뤄질 것이라고 했습니다. 정 총리는 긴급 재난지원금이 소비 진작과 함께 국민들에게 안도감을 주는 정서적 효과를 내고 있다며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3차 추경은 일자리를 더 만들기 위해 정확성과 합리성의 무게를 더 준비하겠다며 1, 2차 추경보다 규모가 클 수밖에 없다고 밝혔습니다. 세출 구조조정을 통해서 재원을 염출해서 그 국채 발행 규모를 최소화해야 되겠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죠. 정 총리는 코로나19로 일시적으로 허용된 비대면 진료가 상당 부분 유효하다는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도 비대면 의료 확대는 사회적 합의를 통해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정책 개발을 통해서 의료계가 우려하고 있는 상황이 이게 기후였다 하는 것을 보여드리면 될 거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한미 방위비 협상에 대해서는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1년짜리로 하면서 상당한 증액을 하자고 하는 것은 우리 정부로서는 수용하기 어렵습니다. 정 총리는 야당 인사 기용 등 개각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것은 시기상조라면서 개헌도 마음속으로 응원하지만 정치권의 몫이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KBS 뉴스 조지연입니다.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한 항공산업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인천국제공항공사가 대규모 인센티브 지원책을 마련했습니다. 심야 착륙료 감면 등 여객 분야에서 연간 약 400억 원, 화물 항공기 착륙료 감면 등 화물 분야에서 연간 약 100억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공사는 지난 15일 7개 국적항공사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열고 이러한 지원책을 항공업계에 소개했습니다. 코로나19로 미뤄졌던 국가공무원 공채시험이 2달 반 만에 재개됐습니다. 기약 없이 미뤄질 줄만 알았던 시험이 진행되자 수험생들도 엄격한 방역 지침을 따랐습니다. 이호준 기자입니다. 마스크를 쓴 응시생들이 시험장으로 들어섭니다. 2월 말 예정이던 5급 공무원과 외교관 후보자 1차 시험이 2달 반 만에 실시됐습니다. 처음에 좀 무기한 연기여서 언제 치나 좀 기다리기만 해서 좀 시간을 좀 버린 면도 없지 않아 있고. 감염 우려를 의식해 수험생들도 단단히 준비했습니다. 손 소독제도 미리 구비를 했고요. 물도 최대한 많이 준비해 와서 이제 다른 분들이랑 접촉을 최대한 피할 수 있도록. 고사장 구석구석 강화된 방역 지침이 적용됐습니다. 우선 수험생 간 간격을 앞뒤 1.5m, 옆으로는 3m씩 확보했습니다. 5열 중에 3열만 쓰는 거죠. 3m입니다. 이게 3m. 때문에 교실당 응시생은 30명 정도에서 15명으로 줄었고 고사장은 2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출입구와 화장실 등 응시생이 많이 몰리는 곳에는 거리를 유지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란색 표시줄이 설치돼 있습니다. 3교시로 치러진 시험 시간마다 발열 검사를 실시했고 환기를 위해 시험 내내 창문을 열어놨습니다. 발열 증상이 나타난 6명, 또 최근 이태원을 방문했거나 방문자와 접촉한 15명은 예비 시험실을 이용했습니다. 예비 시험실용 화장실을 시험장별로 2개 이상 확보했고 일반 시험실 수험생과 동선이 겹치지 않도록. 자가격리 중인 응시생 1명은 아예 별도 장소에서 시험을 치렀습니다. 오는 7월 11일에는 3월 말 예정이었던 9급 필기시험도 실시됩니다. KBS 뉴스 이호준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5.18 40주년을 맞아 가진 언론 인터뷰에서 개헌이 논의된다면 헌법 전문에 5.18 정신이 반드시 담겨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최초 발포 명령자가 누구인지 등 풀리지 않은 의혹들을 규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홍성희 기자입니다. 1980년 5.18 소식을 경찰 유치장에서 접했다는 문 대통령. 저를 조사하던 경찰관들로부터 그 소식을 들었습니다. 경군의 발포로 많은 광주 시민들이 사상을 당한 사실. 광주가 겪은 고통은 당시 민주화운동 세력에게 큰 죄책감을 남겼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민주화를 요구하며 서울역에 모였던 대학생들이 해산을 결정하면서 광주만 고립됐다고 회고했습니다. 그 부채의식이 그 이후 그 민주화운동을 더욱더 확산시키고 촉진시키는 그런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이어 현재 헌법 전문에 대해 4.19 혁명만으로는 민주화운동을 설명하기 부족하다며 5.18 정신도 담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개헌이 논의가 된다면 헌법 전문에서 그 취지가 반드시 되살아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개헌을 다시 추진하는 게 아니냐는 관측도 나왔는데 청와대는 개헌 논의를 주도할 계획은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문 대통령은 2018년 개헌안을 국회에 냈지만 의결 정족수가 안 돼 투표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5.18 진상 규명에 대해서는 아직 밝혀내야 할 진실이 많다며 최초 발포 명령자와 헬기 사격 경위, 집단 학살 등을 언급했습니다. 진정으로 화해하고 통합의 길로 나아가기 위한 그래서 꼭 필요한 그런 일이라고 믿습니다. 또 5.18을 왜곡하고 이를 확대 재생산하는 고리를 끊어야 통합적인 정치로 발전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5.18하면 생각나는 인물로는 노무현 당시 변호사를 꼽으며 광주항쟁의 주역은 아니지만 광주를 확장한 분이라고 답했습니다. KBS 뉴스 홍성입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에 속한 32개국 가운데 한국의 경기 선행지수만 나홀로 상승했습니다. 오늘 OECD에 따르면 4월 한국의 경기 선행지수는 99.9로 한 달 전보다 0.1포인트 올랐습니다. 경기 선행지수란 기업 경기 전망, 주가, 자본재 재고, 재고 순환, 장단기 금리차, 교역 조건 등 6개 지표를 바탕으로 산출된 것으로 2, 3분기 이후의 경기를 예측하는 데 쓰입니다. 지수가 기준선인 100일 밑돌면서 전월 대비로 오르면 앞으로 국내 경기가 회복 국면에 접어들 수 있다는 것을 뜻합니다. 한국 축구대표팀의 주전 미드필더 이재성 선수가 독일 프로축구 분데스리가의 역사를 새로 썼습니다. 홀슈타인 킬의 이재성이 코로나19 여파로 지난 3월 중단됐다 재개된 분데스리가 첫 득점의 주인공이 됐습니다. 이재성은 한국 시각으로 16일 레겐스부르크에서 열린 2부 리그 26라운드 얀 레게스부르크와의 원정 경기에 선발 출전해 전반 3분 만에 선제골을 터뜨렸습니다. 역사적인 첫 골을 넣은 이재성은 반대편 코너 쪽으로 달려가 왼쪽 손바닥 위에 엄지를 든 오른손을 올려놓는 동작을 취해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헌신하는 의료진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기 위한 덕분에 챌린지 세리머니로 의미를 더했습니다. 중남미와 아프리카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빠르게 느는 등 상황이 심상치 않습니다. 한편 확산세가 주춤해진 유럽에서는 제한 조치를 철회하라는 시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송영 기자입니다. 브라질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23만 3천 명 넘었습니다. 하루 만에 확진자가 15,000명 가까이 늘어나는 등 확산 속도가 가파릅니다. 이로써 브라질 확진자 수는 이탈리아와 스페인보다 많아져 미국, 러시아, 영국에 이어 세계에서 4번째로 많습니다. 사망자 수는 하루 만에 800여 명 늘어 15,600여 명에 달해 세계에서 6번째로 많습니다. 부통령까지 확진자 접촉 사실이 확인돼 자가격리에 들어갔습니다. 아프리카에서도 확산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이집트에서 하루에 확진자가 500명 가까이 생겨 11,000여 명으로 늘었고 사망자도 600명 넘었습니다. 알제리와 남아프리카 공화국 등에서도 사망자가 나오고 있어 아프리카 대륙 내 사망자는 2,600여 명으로 늘었습니다. 이탈리아에서는 하루 사망자 수가 153명으로 2달여 만에 최저치로 떨어졌습니다. 신규 확진자도 나흘 연속 1,000명 미만의 증가세가 유지됐습니다. 확산세가 주춤해지자 이탈리아 정부는 다음 달 3일부터 국경을 다시 개방하고 자국민에 대한 이동 제한도 풀기로 했습니다. 독일에서는 코로나19로 인한 제한 조치를 철회해달라는 시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슈투트가르트에서는 5,000명 넘게 모여 제한 조치가 개인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한편 독일의 코로나19 확진자 수는 17만 3천여 명, 사망자는 7,900명에 가깝습니다. KBS 뉴스
하송연입니다. 중국 지린성에서 코로나19 집단 감염이 지속되는 가운데 어제 하루 동안 중국의 신규 확진자가 5명 발생했습니다. 중국 국가위생건강위원회는 중국 본토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5명이며 사망자는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신규 확진자는 최근 집단 감염이 심각한 지린성 지린시에서만 3명이 나왔습니다. 해외 영유일 신규 확진자는 2명으로 텐진과 광둥성에서 1명씩 보고됐습니다. 코로나19의 경제적 충격이 확산하는 가운데 일본 고용시장에서는 신규 졸업자의 취업이 특히 어려워질 것으로 관측됐습니다. 교도통신이 일본 주요 기업 111개사를 대상으로 내년 신규 졸업자 채용 계획을 최근 설문조사한 결과 약 26%에 해당하는 29개사가 지난해 조사 때보다 채용 규모를 줄이겠다고 답했습니다. 지난해 조사에서는 채용 규모를 줄이겠다고 한 기업이 16% 수준이었습니다. 앞서 도쿄 상공회의소가 지난달 28일부터 이달 8일까지 회원사 등을 중심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는 응답기업 327개사 가운데 83.8%가 코로나19가 올해 대졸 신입사원 채용에 영향을 주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하와이를 여행 중인 한 뉴욕 출신 관광객이 2주 의무 격리 지침을 위반하고 와이키키 해변 등을 돌아다니다가 현지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현지 시간으로 11일 하와이 오아후 섬에 도착한 23살의 이 관광객은 하와이주가 모든 입국자에게 내리는 14일 의무 격리 지침을 무시하고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와이키키 해변 등 유명 관광지를 돌아다녔다고 미국의 ABC 방송 등이 보도했습니다. 이 20대 관광객은 SNS에 하와이 관광 사진을 올렸다가 이를 본 하와이 주민의 신고로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오바마 전 미국 대통령이 얼마 전 트럼프 행정부의 코로나19 대응을 혼돈스러운 참사로 부르면서 비판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책임질 위치에 있는 사람이 할 일을 제대로 할 것이라는 믿음이 산산조각 났다면서 다시 트럼프 행정부를 정조준하고 나섰습니다. 금철영 특파원입니다. 오바마 전 대통령이 트럼프 행정부를 다시 비난하고 나선 건 한 대학 영상 축사에서입니다. 현재 미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코로나19 사태는 한마디로 리더십의 공백을 보여주고 있다며 직격탄을 날렸습니다. More than anything, this pandemic has finally torn back the curtain on the idea that so many of the folks in charge know what they're doing. A lot of them aren't even pretending to be in charge. 트럼프 대통령을 직접 거명하진 않았지만 책임진 사람들이 직무를 유기했다는 취지의 발언은 사실상 트럼프 대통령을 정면 비난한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오는 11월 대선을 앞둔 상황에서 현 정부엔 믿을 사람 없다는 의미심장한 뜻으로도 읽힙니다. If the world's going to get better, it's going to be up to you. With everything suddenly feeling like it's up for grabs, this is your time to seize the initiative. 오바마 전 대통령은 일주일 전 트럼프 행정부의 코로나19 대응이 한마디로 참사라며 강력히 비난한 바 있습니다. 또 트럼프 행정부가 미국을 분열시켰다면서 이에 맞서 싸우는 것이 이번 대선이 될 것이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어떤 형태로든 오바마 전 대통령이 등장할 것이라고 예고하기도 했습니다. He'll come out. I'm sure he's got to come out at some point because he certainly doesn't want to see me for 4 more years. 트럼프 미 대통령은 대통령 전용 별장인 메릴랜드주 캠프 데이비드에 머물고 있는데 오바마 전 대통령의 영상 축사 전 다른 사람들이 작성한 오바마 대통령과 전임 행정부를 비난하는 트윗 내용들을 자신의 트윗에 다시 올리기도 했습니다. 또 사실상 민주당 대선 후보로 결정된 바이든 전 부통령을 졸린 조라고 부르며 자신은 그에 맞서 출마하는 것도 아니며 바이든은 변수조차 되지 못한다고 트윗을 통해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버지니아에서 KBS 뉴스 금철영입니다. 인천 부평구에서 파열된 상수도관의 교체 작업을 하던 노동자가 급류에 휩쓸려 숨졌습니다. 인천 부평소방서는 오늘 새벽 0시 50분쯤 인천 부평구 청천동에서 상수도관 교체 작업을 하던 62살 임모 씨가 급류에 휩쓸려 구조했지만 병원 이송 과정에서 사망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임 씨가 용적 작업을 하던 도중 누수가 일어나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현장 관계자들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어젯밤 9시 10분쯤 충북 괴산군 연풍면 중부 내륙고속도로 하행선 문경세제터널 부근 주진교 교량 위에서 44살 김모 씨가 모는 아이포드 승용차가 54살 박모 씨가 운전하던 16톤 트럭을 들이받았습니다. 119 구조대가 충돌해서 출동해서 인명 구조 작업을 하던 중 승용차 운전자 김모 씨가 다리 아래로 떨어져 숨졌습니다. 경찰은 김 씨의 추락 원인은 아직 밝혀지지 않았으며 혈액을 채취해 음주 운전 여부를 조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휴일인 오늘 한낮엔 다소 덥겠습니다. 여름 기온 기준인 25도를 웃도는 곳들이 있겠는데요. 오늘 한낮에 서울이 24도, 광주, 대구는 28도로 어제보다 2도에서 8도 정도 높겠습니다. 현재 대구에서는 초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단계를 보이고 있는데요. 오늘 대구는 종일 대기가 탁하겠고요. 경기와 충북은 밤에 일시적으로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단계까지 올라갈 수 있어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오늘 오후부터 밤 사이 서울과 경기 북부, 강원 북부에서는 가끔 비가 내리겠고요. 경북 내륙에서는 오후 한때 소나기가 지나겠습니다. 예상되는 비의 양은 5에서 20mm 정도 되겠고요. 천둥, 번개가 치는 곳도 있겠습니다. 내일은 전국적으로 비가 내리겠습니다. 내일 아침 경기 북부에서 비가 내리기 시작해 오후에 전국 대부분 지역으로 비가 확대되겠는데요. 특히 서울을 비롯한 중부지방에서는 천둥, 번개를 동반한 강한 비가 내릴 수가 있겠고 또 우박이 동반되는 곳이 있어 유의해 주셔야겠습니다. 이 비는 내일 밤에 대부분 그치겠고요. 그 비가 그친 뒤 모레 또다시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비가 내리겠는데요. 모레까지 예상되는 비의 양은 수도권과 강원 영서는 30에서 80, 강원 영동은 많은 곳에서 150mm 이상의 많은 비가 쏟아지겠고요. 충청과 전북, 경북 북부 지역은 20에서 60, 그 밖의 지역은 5에서 20mm의 비가 예상됩니다. 현재 위성 영상 보시면 전국에 구름만 지나고 있는 가운데 서울을 비롯한 내륙 곳곳에선 옅은 안개가 남아 있습니다. 오늘 오후에 경기 북부와 강원 북부, 그리고 충청에서는 산발적으로 빗방울이 떨어질 수 있겠습니다. 오늘 한낮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서울이 24도, 세종과 대전이 28도, 안동 28도로 어제보다 높겠습니다. 물결은 전해상에서 1에서 최고 2m까지 비교적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모레 또다시 전국 대부분 지역에 비가 내리고 나면 낮 기온이 크게 떨어지겠는데요. 화요일 서울 낮 기온 17도로 쌀쌀하겠습니다. 기상정보였습니다. 다음 코로나19 통합 뉴스룸에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